괜히 한 개만 컨트롤하는 것도 낫고. 태광 아세요? 그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관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업체 중에 큰 업체 중에는 지금 관리기 나오는 데가 아세아, 옛날부터 아세아라는 회사가 옛날부터 관리기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태광이라는 관리기 회사가 두 군데가 주로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어차피 관리기는 쓰실 때 보면 보관 관리가 중요하거든. 내가 시동 걸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보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끔만 보관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이제 휘발유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면 핸들이 다 좌우로 돌아가요. 어떤 기종이나 다 마찬가지로 돌아가면 좌우로 해서 휘발유 탱크를 열고 그다음 휘발유 부시면 돼요. 부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제 휘발유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든 기계는 연료가 탱크에서 내려가서 카브레터로 가게 돼 있어요. 연료 코크를 거쳐서 카브레터로 다 기름이 가게 돼 있어요. 항상 코크가 잠긴 상태, 열린 상태로 확인하고 기름이 카브레터 내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세안으로 당기시면 기름이 내려와요. 여기 내려오는 게 확인이 되면 시동을 거시면 되는 거고, 항상 이 코크는 왜 잠그냐면 보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잠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하는 거니까 코크를 열어놓고 기름이 나온다 확인하고, 여기 보면 수동 전기 스위치가 있어요. 지금은 배터리가 지금은 안 되니까 수동으로 시동을 걸기 위해서 수동 스위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은 날씨가 차갑고 더울 때에 따라 이제 초코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이제 혼합비를 조정해 주는 건데요. 지금은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동 걸 때는 초코 밸브를 당기고 악셀러 레버를 중간 정도 당긴 상태에서 수동으로 당기시면 돼요. 당기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한번 당기면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니까 한다. 핸들을 약간 옆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당겨올 수 있으니까 발을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당기시면 돼요. 하나, 그리고 내가 이제 작업을 다 해서 작동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각서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보관할 때 이걸 다 썼어. 시동을 끄고 이제 관리하는 요령을 알려줄게요. 여기 보면 시동을 써요. 그죠? 그러면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연료는 내가 요번 쓰고 다음에 쓸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코크만 잠그시면 돼요. 코크만 잠궈 놓으시고, 아까 얘기한 기아기 카브레터 여기 보면 기름이 빠진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되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기름을 쭉 땡기면 나오는 거를 다 빼놓으시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빠졌으면 압축 상태에서 보관하시면 다음에 시동 갈 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기름을 휘발유 엔진, 특히 가솔린 엔진은 항상 빼놔야 된다. 반대로 경유 엔진은 항상 채워놔야 된다. 보관할 때 관리하는 거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특성상 그래, 기계 특성상 휘발유 엔진하고 가솔린 엔진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 디젤 같은 거는 채워놓냐면 이게 온도차가 심하면 수분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연료 탱크에 수분이 발생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휘발유 엔진은 이것도 마찬가지 수분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기계를 빼놓는 게 좋아요. 모든 게 물이 들어가면 부식이 생기고 안 되니까 빼놓으라는 얘기예요. 요거나 어떤 게 가솔린은 무조건 빼놓으셔야 돼. 빼놔야 좋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휘발유에 물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빼놓는 거고, 특히 이거는 백철로 되어 있는 기하기 부품이 많기 때문에 부식이 된다고.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빼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하기에 있는 기름을 빼놓고, 탱크에 있는 기름은 내가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조금 남았으면 뭐 자바라 같은 거 떼어서 다 빼내고 상태에서 기름 여기로 빼시면 돼요. 기하기 있는 기름을 빼놓으시면 카브레터 있는 거 빼놓으시면 돼요. 그걸 빼놓고 나중에 이제 다시 채워가지고 기름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내가 시동을 걸면 한 방에 걸리는데, 그런 걸 안 했고 그냥 기름이 있을 때 기하기 카브레터 그대로 연료를 놓으면
휘발유는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독하거든요. 일반 좀 기계 기름보다는. 그러면 그게 벽천을 녹인다고 조금씩 이 미세한 게 카브레터 구멍을 막아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빼놓으라는 거예요. 또 휘발유의 특성상 또 시동 갈 때 초크밸브를 당겼다 무조건 막 계속 당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초크밸브가 그러면 공기 혼합을 맞춰주는 건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노크된다고 하죠. 노크되면 시동이 또 안 걸려요. 그거는 천하장사가 와서 시동 걸어도 못 걸어요. 플러그 안에 기름이 젖어 있으면 절대 안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초크밸브도 한 번, 두 번 당겼을 때 다시 원위치하고 시동을 걸어야지 당긴 상태에서 하면 전혀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요령을 알면 금방 거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무조건 놓고 당기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놓고 되니까 절대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때는 담배 피실 사람들은 담배 한 대 피고 천천히 있다가 플러그 빼보고 젖었는데 젖었으면 100% 쉬었다가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안 걸리는 거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놓고 안 되게 시동 걸면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달리게 하는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기계의 방식이 틀려. 기하기 방식이. 코크가 있고 여기는 또 볼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풀렀다 뺐다 하면 돼. 약간 당기는 것이었으니까 그 차이점 그거만 하시면 돼. 똑같아요. 원리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관리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작업 엄청나게 많죠. 예. 근데 주로 텃밭에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보면 예. 노타리 작업, 예. 골 타는 골 작업 줄이 많이 하고, 근데 가끔 뭐 휴리뷰를 한다든가 둥근두둥을 만든다든가 각두둥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나머지는 뭐 보통 뭐 하는 사람은 그거 위주로 하지 그 외의 거는 비닐 씌운다고 하는 거는 좀 힘들고 혼자 하기는 어렵고. 그거 몇백 병 씌우려고 여기다 비닐 피벗기 사가지고 단다는 건 경제적 효율로 봤을 때는 낭비란 얘기지. 휴리기가 하나에 뭐 5, 60만 이상 가는데 그걸로 갈아서 200평 쓰기 위해서 비닐 피벗기 한다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몇만 평 한다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텃밭에 조그맣게 할 사람들은 무조건 로타리 치고 쟁기 뭐 구글기 작업하고 하는 게 주로 대부분이라는 얘기. 이거 갖다 뭐 내가 다 필요한 거 다 사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텃밭이면 그거 맞게끔 용도에 사용을 해야지 모든 걸 다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 많은 양을 할 사람들은 비닐도 뭐 트랙터 비닐 티복기 있지만 관리기도 다 씌우는 사람도 있거든. 관리기 씌우는 사람 몇천 평 하는데 그 손으로 맨날 끌고 다니면 힘드니까 그런 건 작업기를 이용해서 해야지. 그럼 빠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텃밭에 할 거는 보통 노타리 치고 골 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런 작업을 용도로 많이 쓰는 거니까. 뭐 가격대가 이거 뭐 2, 300만 원대인데 200만 원 중반서부터 300만 원 초반대까지 있지만 뭐 작업기 맡기고 하면 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다 작업기 다 사면. 근데 그건 아니니까. 내가 손으로 하기 힘드니까 노타리와 관리기로 하는 거거든 대신.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각기 딱 그거 요런 게 있어요. 요 QR코드 찍으면 동영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렇게 조립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요령이 다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면 돼요. 관리기 예를 들어 구구기 작업, 노타리 작업 이런 거 치시면 다 나와요. 아니면 작업기 할 때 QR코드 찍으면 동영상 재생이 돼요. 이렇게 다 찍으면 작업기에 대해 뭐 찍으면.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기나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 만약에 관리기를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요? 아니 무슨 전문가가 찾아가는 것보다 이제 관리기는 지금 보편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동네에 이제 보면 관리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전문가 찾아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우선 주위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고 예를 들어 고장이 아닌 것까지는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시동이 안 걸리다는 데가 뭐가 작동하는 데 뭐가 부러져가지고 안 됐을 경우는 이제 기술자를 불러서 뭐 수리라고 뭐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안 되는 거는 몰라서 못 하는 게 많거든요. 작업자들이. 그러면 주 옆에 사람도 관리기 많이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인 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응급처치하면 되고. 근데 내가 모든 기계는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관리기 책을 보면 책 같은 거 줘요. 시급 설명서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작업기 공급할 때 책자고 다 시급 설명서 주지만 읽어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맨날 이거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하면 도움이 되니까
읽어보세요. 아니면 동영상을 보세요. 이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 주클러치 예를 들어 이게 클러치 하는 게 역할이 뭐예요? 동력을 전달하고 끊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는 벨트 텐션식이에요. 이 카바에서 벨트가 쉽게만 텐션 조정해서 텐션이 탁탁하면 돌아가니까 가는 거고. 그죠? 딱 풀리면 동력이 전달이 안 되니까 쓰는 거고. 그거거든, 원리가. 그런 것도 원리도 모르고, 클러치 가면 계속 가요. 뭐, 끌어오는 대로 계속 가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뭐, 벨트가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벨트 카버 쪽에 뭐가 꼈다든지, 벨트가 끊어져서 뭐 열을 받아서 탱탱해졌든지, 그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뺐을 때는 카버만 뜯어보면, 아, 벨트가 이상 있을 때는 가고 안 가는 거 안 되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노타리도 말 그대로 딱 돌아가다가, 이게 보면, 위로 올리면 뭐 조석, 밑으로 올리면 고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명에서 탁 돌에 걸리면 이게 중립에 올 수도 있어. 근데 클러치를 넣는데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가보면 이게 중립이 돼 있어. 그러면 정확히 칼날이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유 자기가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돼. 그러면 이 클러치가 연결돼 끊어졌거나 뭐가 됐는지 그런 것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바퀴 아까 동력은 이제 벨트로 되어 있으니까 벨트 확인하면 되고, 로타리는 이게 연결 끊기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돼 있고, 여기에 보면 또 체인이 연결돼 있으니까 체인이 끊겼나 그나 보면 되고, 그런 거 동력 전달을 보시면 돼요. 엔진은 뭐 시동 걸어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니까. 또 엔진 시동 안 걸리면 그때는 또 연락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핸들이 좌우로 다 보가잖아요. 맞는 관리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혼자서 작업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옆으로 돌려서 내리면 바퀴 같은 것도 내가 뺄 수가 있잖아. 혼자. 그러면서 나 바퀴 같은 거 빼서 철바퀴 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작업 혼자서. 누가 있어요? 자꾸 그냥 약간 바퀴 껴 이런 게 아니란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적으로 배우면 되는 거니까. 내가 노타리 칼날 가는 것도 이륙 제껴서 밑에서 보면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태에서 제껴서 칼날 같은 것도 돌려서 빼고 하는 거 이렇게 돌려서 빼면 되고 끼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응용을 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로터리 칼날 방향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아, 딱 봤을 때 무조건 기계 방향은 이 상태. 노타리가 앞에 있고 사람이 뒤에 서 있을 때 네. 방향이 오른쪽, 왼쪽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왼쪽은 좌측이라고 할 거고 오른쪽은 우측이라고 하고, 항상 칼날에 보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와보세요. 여기 좌측, 우측 이렇게 써 있어. 그죠? 여기 좌측, 우측 네. 써 있어요 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여기 칼집에도 여기 써 있어. 써 있죠. 여기 우측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쏘있네. 근데 태강 거는 반대로 이건 까만 건데, 태강 거는 이쪽 좌측 거는 까만색, 우측 거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얘네들 거는 우측은 빨간색, 좌측은 까만색,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다고. 태강 거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항상 핸들 봤을 때 우측 좌측 나누는 거다. 모든 자각기는 좌측 다 써 있어요. 우리 옆에 안 써있으면 구글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써 있어요. 이거 안쪽에 써 있다. 잠깐만, 어디요? 근데 지금 구글기 아니니까 안쪽에 잘하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모르는 거니까 칼날이 항상 갈리기는 사람에 튀지 않게끔 칼날의 헤딩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파지는 게 경운기는 앞에 파지는데 갈리기는 이렇게 파지는 거예요. 그때 경운기는 노타리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회전이 내가 가는 쪽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크기. 뭔 말인지 회전이 이렇게 돈다고. 칼날이 회전이. 앞으로 날아가게.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더 위험하지. 맞죠? 칼날 회전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노타리 있으면 이렇게 크게 날아가는 거니까.